안녕하세요. 미소한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하지만 잘 이야기하지 않는 특별한 이별에 대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32년을 함께한 냉장고와의 이별. 신혼 때부터 아이들의 성장, 손주들의 탄생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한 가전제품. 어떤 분들은 고작 냉장고에 정이 들어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연을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IMF도 함께 견뎌내고 가족의 모든 추억을 품고 있던 냉장고. 그리고 32년 만에 맞이한 이별과 새로운 시작. 첨단 기능으로 무장한 AI 냉장고 앞에서 느끼는 60대 주부의 당황스러움과 적응기. 과연 물건에도 영혼이 있을까요? 오래된 것과 새 것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을 바라보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글쎄요, 누군가는 우스울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특별했던 이별 때문이에요. 바로 32회를 함께한 우리 집 냉장고와의 이별이죠. 1993년 봄 28살이었던 저는 결혼을 했어요. 신랑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도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신혼집은 작은 전세 아파트였는데 가전제품이라곤 시댁에서 물려받은 낡은 선풍기 하나뿐이었어요. 여보, 우리 냉장고부터 사자. 밥은 밖에서 먹어도 되지만 물이라도 시원하게 마셔야지. 남편의 그 말에 우리는 첫 월급을 모아서 냉장고를 샀어요. 금성사 제품이었는데 그때 당시로는 꽤 큰 양문형이었죠. 배달 오시는 분이 이야, 신혼부부가 큰 거 샀네요 라고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냉장고가 들어온 날 우리 부부는 마치 아이가 생긴 것처럼 기뻐했어요. 남편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우와, 진짜 시원하다를 연발했고 저는 칸칸이 뭘 넣을지 계획을 세웠죠. 처음엔 냉장고가 너무 커 보였어요. 신혼초라 먹을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김치통 하나, 반찬통 몇 개, 우유 한 통이 전부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냉장고는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모유가 잘 안 나와서 분유를 먹였는데 한밤중에도 분유를 타야 했죠. 냉장고에서 미리 식혀둔 물을 꺼내 분유를 타면서 저는 냉장고한테 말을 걸곤 했어요. 고마워, 덕분에 우리 아기가 배불리 먹네. 웃기죠? 기계한테 말을 건다니. 하지만 새벽 3시 온 집안이 고요할 때 유일하게 소리를 내는 건 냉장고뿐이었어요. 그 위잉거리는 소리가 왠지 위로가 됐죠. 둘째가 태어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냉장고는 우리 집의 보물창고가 됐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구르트, 과일, 아이스크림.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배고파 를 외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냉장고였죠. 엄마, 냉장고에 먹을 거 없어? 방금 장 봐왔는데 벌써 다 먹었니? 해, 냉장고가 우리 집 최고야. 아이들은 냉장고를 냉장고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를 지켜주니까요. 남편이 실직했을 때도 있었어요. 3달 동안 수입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죠. 그때 냉장고를 열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점점 비어가는 냉장고를 보면서 눈물이 났거든요. 미안해, 냉장고야. 내 배도 채워주지 못하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김치를 담가 오시고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오시고 이웃들이 나눔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느새 냉장고는 다시 가득 찼고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IMF 때는 정말 아찔했어요. 남편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고 저도 학원이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었죠.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던 중 누군가 냉장고를 사겠다고 했어요. 당시로는 꽤 좋은 가격을 불렀죠. 남편과 저는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것까지 팔아야 하나? 그래도 이건 우리 결혼할 때부터 함께한 건데 결국 우리는 냉장고를 팔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것들을 정리했죠. 그때 남편이 냉장고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은 안 판다. 우스우시죠? 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큰아이 결혼식 전날 저는 냉장고에 가득 음식을 준비했죠. 잡채, 갈비찜, 전. 냉장고는 묵묵히 그 모든 걸 품어줬어요. 냉장고야, 우리 첫째가 결혼한대. 네가 우리 신혼 때부터 봤으니까 감회가 새롭지? 작은 아이가 유학을 갔을 때는 냉장고가 너무 썰렁해 보였어요. 두 아이가 먹던 양의 음식이 필요 없어지니까요. 그래도 명절 때 아이들이 모이면 냉장고는 다시 빵빵해졌죠. 엄마, 우리 집 냉장고 아직도 잘 돌아가? 그럼 튼튼하지. 너희들보다 나이 많은데도 말이야. 작년 겨울부터 냉장고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어느 날은 냉동실이 제대로 얼지 않더라고요. 수리기사님을 불렀어요. 젊은 기사님이 오셨는데 냉장고를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니, 이거 몇 년도 제품이에요? 93년도요. 헉, 32년이나 됐네요? 이거 박물관에 있어야 할 물건인데. 기사님은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어머니, 이제 부품도 안 나와요. 게다가 냉매도 새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명이 다했어요. 새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마치 가족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한 번만 더 고쳐볼 수 없을까요? 어머니, 수리비가 새 제품 사는 것에 반값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고쳐도 얼마 못 가요. 남편과 상의했어요. 남편도 아쉬워했지만 이제는 보내줘야 할 때라고 했죠. 여보, 우리도 이제 나이 들어가는데 냉장고도 쉬게 해주자. 충분히 일했잖아. 새 냉장고를 사러 매장에 갔어요. 요즘 냉장고들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들어있고 스마트폰으로 조작도 되고 문의 화면까지 있었어요. 어머님, 이 제품은 음성인식도 돼요. 냉장고야, 얼음 만들어줘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아, 그래요? 직원분 설명을 들으면서도 자꾸 우리 낡은 냉장고가 생각났어요. 아무 기능 없이 그저 묵묵히 음식을 지켜주던 그 냉장고가요. 새 냉장고 배송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낡은 냉장고는 수거해 간다고 했죠. 배송 전날 밤 저는 냉장고를 깨끗이 청소했어요. 32해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청소하지 못했던 구석구석까지요. 청소하면서 많은 것들이 발견됐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붙였던 스티커 자국, 남편이 맥주병을 놓다가 생긴 흠집, 제가 김치 국물을 흘려서 생긴 얼룩.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냉장고 앞에 앉아서 사진첩을 펼쳤어요. 신혼 때 냉장고 앞에서 찍은 사진, 아이들 돌잔치 때 케이크를 넣어두고 찍은 사진, 명절에 음식 가득 채우고 찍은 사진. 냉장고야, 기억하니? 이때 첫째가 내 안에 숨어 들어가려고 했었지. 이때는 둘째가 그림을 그려서 내 몸에 붙였었고, 이 사진은 아빠가 승진했을 때 샴페인 넣어두고 찍은 거야. 남편이 거실로 나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나도 아쉬워. 이 냉장고 하나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여보, 우리 내일 이 냉장고 사진 찍어두자. 추억으로. 다음날 아침 배송 기사님들이 오셨어요. 새 냉장고는 정말 크고 멋있었어요. 하지만 낡은 냉장고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잠깐만요. 저는 냉장고에 다가가서 손을 얹었어요.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우리 가족 지켜줘서 함께 해줘서. 배송 기사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건 제게 정말 중요한 작별 인사였으니까요. 새 냉장고가 설치됐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소리도 안 나고 전기도 적게 먹고 공간도 넓고. 하지만 며칠 동안은 적응이 안 됐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터치하래. 여기 화면에. 아니, 냉장고를 왜 터치해? 그냥 손잡이로 열면 되지. 얼음 만드는 것도 복잡했어요. 예전엔 그냥 물 넣고 얼리면 됐는데 이제는 버튼을 몇 개나 눌러야 했죠. 심지어 냉장고가 말을 걸어올 때도 있었어요. 냉장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알아. 지금 닫을게. 가끔은 옛날 냉장고가 그리웠어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던 그 냉장고가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아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새 냉장고 샀네. 우와, 완전 최신형이다. 응, 근데 엄마는 아직도 옛날 냉장고가 더 편해. 엄마, 그 냉장고 정말 오래됐잖아. 이제 새 거에 적응해야지. 큰아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가끔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러 가면 새 냉장고의 파란 불빛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예전 냉장고의 따뜻한 노란 불빛이 그리웠죠. 어느 날 동네 고물상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아주머니, 혹시 얼마 전에 오래된 냉장고 버리셨어요? 네, 왜요? 그 냉장고 부품이 귀해서 비싸게 팔렸어요. 요즘은 그런 튼튼한 제품 안 만들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왠지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 냉장고가 완전히 버려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다시 쓰일 거라는 생각이에요. 새 냉장고가 온 지 2달째 웃지 못할 사건이 생겼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냉장고에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삐삐삐. 정기 점검 시기입니다. 필터를 교체해주세요. 남편과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도둑이야? 아니야, 냉장고 소리야. 우리는 잠옷바람에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냉장고 화면에는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필터 교체. 이걸 지금 해야 해? 설명서 어디 있지? 한밤중에 설명서를 뒤적이며 필터 교체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설명서가 전화번호부만큼 두꺼웠어요. 스마트 기능, 와이파이 연결, 음성 인식. 도대체 냉장고에 왜 이런 기능이 필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이거 꺼지지가 않아.
여기 뮤트 버튼 눌러봐. 뮤트가 뭐야? 소리 끄기야. 겨우 알람을 끄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주일 후 또 사건이 터졌어요. 손녀가 놀러 왔는데 5살짜리 그 아이가 냉장고 화면을 마구 만지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게임 되는 거야? 아니야, 그거 만지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손녀가 뭘 눌렀는지 냉장고 설정이 다 바뀌어 버렸죠. 냉장실이 냉동실 온도가 되고 냉동실은 냉장실이 돼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우유가 얼어있고 아이스크림은 녹아있는 걸 발견했죠. 할머니, 우유가 아이스크림 됐어. 손녀는 신기했지만 저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서비스 센터에 전화했더니 원격으로 리셋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냉장고 와이파이 연결하셨어요? 와, 와이파이요? 인터넷이요. 냉장고를 인터넷에 연결해야 원격 조정이 가능해요. 냉장고를 왜 인터넷에 연결해요? 결국 기사님이 직접 오셔서 설정을 다시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들은 이런 스마트 가전 어려워하세요. 기본 모드로 설정해드릴게요. 기본 모드. 그게 뭔가 했더니 그냥 예전 냉장고처럼 냉동만 하는 거더라고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어요. 한 달쯤 지나니 동네 친구들이 구경 왔어요. 어머, 정숙이 너 냉장고 새로 샀구나. 우와, 완전 최신형이네. 이거 비쌌겠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걸 보니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랑할 게 없었어요. 이거 뭐 특별한 기능 있어? 글쎄, 말을 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거. 에이, 그게 뭐가 특별해? 보면 아는데. 옛날 냉장고는 자랑할 게 많았어요. 32년 동안 고장 한 번 안 났다는 것, 정전이 와도 하루 정도는 버틴다는 것, 김치 냄새가 밴 야채실의 정겨운 냄새. 그런데 새 냉장고는 깨끗하고 조용한 것 말고는 딱히 자랑할 게 없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새 냉장고에는 정이 안 들더라고요. 예전 냉장고는 밤에 가끔 웅마이너스하고 울면 아, 우리 냉장고가 일하고 있구나 싶어서 고마웠어요. 여름에 뜨거워지면 고생한다. 조금만 참아 하고 토닥였고요. 그런데 새 냉장고는 그냥 기계 같았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졌다야요.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새 냉장고 어때? 좋긴 한데. 글쎄, 아직 정이 안 들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냉장고한테 정이 왜 들어? 너는 몰라. 엄마 세대는 물건하고도 교감했어. 작은 아이는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러던 중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새 냉장고에 레시피 기능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재료를 입력하면 요리법을 알려주는 거였죠. 김치, 돼지고기, 두부가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까요? 화면에 김치찌개 레시피가 떴어요. 그런데 거기 나온 방법이 제가 평생 해온 방법과 달랐어요. 뭐, 김치를 먼저 볶으라고? 난 평생 그냥 넣었는데 호기심에 한번 따라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맛이 다르더라고요. 더 깊고 진한 맛이 났어요. 어머, 이거 진짜 맛있네. 남편도 놀랐어요. 여보, 오늘 김치찌개 왜 이렇게 맛있어? 새 냉장고가 알려준 대로 했어. 냉장고가 요리도 가르쳐줘? 그날부터 저는 새 냉장고의 레시피 기능을 자주 사용했어요. 60년 가까이 살면서 처음 해보는 요리들도 도전했죠. 스파게티, 스테이크, 심지어 마카롱까지. 실패도 많았어요. 마카롱은 완전히 납작한 과자가 됐고 스테이크는 고무 신발 같았죠.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마치 새로 요리를 배우는 새댁이 된 기분이었다야요. 새 냉장고가 온 지 반년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나도 모르게 새 냉장고와 정이 들기 시작했다는 걸요. 아침마다 냉장고 화면에 뜨는 날씨 정보를 보는 게 습관이 됐고 장보기 리스트를 음성으로 입력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냉장고야, 우유 떨어졌어. 리스트에 추가해줘. 네, 우유를 장보기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이 대화가 이제는 일상이 됐죠. 무엇보다 좋은 건 새 냉장고 덕분에 요리하는 재미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함께 냉장고 화면으로 요리 영상을 보면서 쿠키를 만들고 남편과는 새로운 안주 레시피를 도전했죠. 할머니, 우리 집 냉장고는 이런 거 없는데. 우리 할머니 냉장고가 최고야.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큰아이가 오래된 사진을 디지털로 변환해준다며 앨범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특별한 사진 한 장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거 봐. 엄마 아빠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인데 뒤에 냉장고 보여? 어머, 정말? 사진을 자세히 보니 결혼식 피로연 장소에 있던 냉장고가 우리가 나중에 산 그 냉장고와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운명이었나 봐. 결혼식 때 만난 냉장고를 신혼 때 사게 됐네. 남편과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정말 운명이었나 봐요.
며칠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스마트 가전 활용법 강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등록했죠. 아주머니도 오셨네요? 네, 이제라도 제대로 배워보려고요. 강좌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전기료를 아끼는 법, 식재료를 오래 보관하는 법, 심지어 냉장고로 가계부를 관리하는 법까지. 집에 와서 남편에게 자랑했어요. 여보, 이 냉장고가 우리가 뭘 자주 먹는지 분석해서 장보기 추천도 해준대. 세상 참 좋아졌네. 그러면서도 가끔은 옛날 냉장고가 떠올랐어요. 특히 정전이 왔을 때요. 지난 여름 폭우로 동네에 정전이 왔어요. 새 냉장고는 즉시 작동을 멈췄죠. 화면도 꺼지고 아무 기능도 하지 못했어요. 옛날 냉장고는 정전이 와도 한참 버텼는데, 하지만 전기가 다시 들어오자 새 냉장고는 자동으로 이전 설정을 복구하고 정전 시간 동안의 온도 변화까지 기록해서 보여줬어요. 내부 온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식품이 안전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안심이 됐어요. 옛날 냉장고는 버티기는 했지만 이렇게 정확한 정보는 주지 못했으니까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 준비를 하면서 새 냉장고의 증가를 알게 됐죠. 넓은 공간, 정확한 온도 조절, 습도 관리 기능까지. 송편 반죽도 딱 맞는 온도에 보관할 수 있었고 전도 바삭하게 유지됐어요. 엄마, 오래전 특히 맛있네요. 새 냉장고가 습도 조절을 해줘서 그래.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옛날 냉장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희들 기억나니? 옛날 냉장고 냉동실 문 잘 안 닫혀서 테이프 붙여놓고 쓰던 거. 아, 맞아. 그리고 야채실 서랍 손잡이 부러져서 끈 매달아 놓고 열었지? 그래도 그 냉장고 정말 튼튼했어. 32년을 버텼잖아. 우리는 옛 냉장고를 추억하며 한참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그러다 작은 아이가 말했죠. 엄마, 그런데 이 새 냉장고도 나중엔 추억이 되겠지?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집 AI 냉장고를 기억하면서. 맞아요. 지금 이 새 냉장고도 언젠가는 옛날 냉장고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갈 거고요. 일주일 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옛날 냉장고를 수리하러 왔던 그 젊은 기사님이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새 냉장고는 잘 쓰고 계시죠? 네, 덕분에 잘 쓰고 있어요. 사실 어머니 옛날 냉장고 기억나서 들렀어요. 제가 본 냉장고 중 가장 오래된 거였거든요. 기사님은 사진을 한 장 보여주셨어요. 폐가전 처리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우리 냉장고가 다른 오래된 가전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 냉장고들 부품 재활용해서 개발도상국에 보낸대요. 아직도 쓸만한 부품이 많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냉장고가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다시 누군가의 삶을 돕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요. 오늘 아침 새 냉장고를 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너도 우리와 오래오래 함께하자. 그리고 냉장고 화면을 쓰다듬으며 말했죠. 고마워. 앞으로 잘 부탁해. 새 냉장고는 반짝이며 답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전엔 차가운 기계 음성으로 들렸는데 오늘은 왠지 따뜻하게 들렸어요. 아마 제 마음이 변한 거겠죠. 남편이 커피를 마시러 나왔어요. 여보, 이제 새 냉장고에 정이 들었어? 응, 이제야 우리 식구가 된 것 같아. 그래, 이것도 30년 쓰자고. 30년 후엔 우리가 있을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새 것도 좋지만 옛것의 정도 그립고, 변화도 필요하지만 추억도 소중하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2가지 인사를 해요. 하늘에 있을 옛 냉장고에게 고마웠어라고, 곁에 있는 새 냉장고에게 잘 부탁해라고. 둘 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니까요. 참 뭉클한 사연이었네요. 32년을 함께한 냉장고와의 이별.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를 함께한 동반자와의 작별이었습니다. 새벽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 당황하고 손녀가 설정을 바꿔놓아 우유가 얼어버린 해프닝. 하지만 결국 새 냉장고와도 정이 들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옛 냉장고가 부품으로 재활용되어 지구 반대편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진정한 이별은 잊는 게 아니라 고마움을 간직하며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것 아닐까요? 오늘 집에 가시면 오래된 가전제품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들도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일원일지 모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